그 내부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좀 실소가 나오는 하위 문화 같은 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법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네. 그 점심시간 때 서초동에 가면은 의원님 점심시간 때 서초동에 가면은요. 점심 식사 마치고 이렇게 판사들이 나오거나 점심 식사하러 가는 판사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판사일 것이다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뭔지 아세요? 그게 예. 여기다가 판사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정장을 하고 다니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어두운 톤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 삼각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삼각형으로 다닙니다. 삼각형으로. 아. 이게 뭐냐면 합의부가 재판부가 밥 먹으러 가면 부장 판사가 항상 재판장의 가운데 앉고요. 꼭지점. 가운데 앉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왼쪽에 앉은 사람이 우배석 판사라고 그래서 상서열이고 3명 중에 예. 오른쪽이 좌배석이라고 그래서 말석 판사인데 예.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때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여요? 항상 그 대형을 어머, 웬일이야. 진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셋이 다녀요, 그럼? 셋이서 그러니까 넓은 길에 항상 셋이 다니고요. 부장이 항상 가운데. 좌우도 딱 네, 맞춰서. 좌우도 딱 항상 어머. 가운데 서서 다니고. 어머, 그 다음에 이 방송 듣고 나서부터 그 삼각편대가 헤쳐지는 건 예, 아닐까? 이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이거 많이 안 보니까 아마 계속 그러고 다닐 거예요. 네. 삼각형으로 다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좁아지면은 삼각형으로 못 다닐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한 줄로 서야 되는데 항상 부장이 맨 앞으로 가고. 어머, 아, 그 순서도. 그렇지. 와. 우배석 판사가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재밌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그러면 검사들도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초동에서 예. 갈 때 판사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내일이라도 진짜 가서 보시면 한 12시 반쯤에 그 셋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네. 가운데 사람은 항상 뒷짐을 쥐고 있고 옆에 배석 판사들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걸어갑니다. 이게 어머나,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 다니는데 사진 찍어서 올리자. 얼굴만 재밌는 게 가리고. 얼굴만 가리고. 야, 검사들은 그렇게 예. 몰려다니지는 않아요. 검사들 그렇게 네. 몰려다니지는 않고 예. 부회식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검찰청은 한 부의 구성원이 부장검사 밑에 검사가 적게는 한 4명, 서너 명에서 많으면 7, 8명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가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경우는 뭐 월말 정도에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이 간절기 때요. 봄, 가을 이럴 때 조금 와이셔츠만 입고 있기에 조금 썰렁할 때 네. 되게 사람들이 이 자켓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잖아요. 걸치죠. 어느 회사나 비슷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검찰청에 가면 가디건 입은 사람이 한두 명 내지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검사들도 그렇고 예. 수사관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왜요? 검사들은 잠바를 입고 있어요. 항상. 어. 가디건을 안 입어요. 왜 안 군인 같은 거네, 그러면. 왜 안 입냐 그러면 예. 그것도 이제 검사로 처음 임관하면은 그 전수받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검사들끼리 지네들을 표현하는 은어가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칼검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칼잡이인데 우리는 칼잡이라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작업복을 입어야 된다. 미치겠다. 그래서 잠바를 많이 입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주 작업복. 잘 나가는 검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초임 검사 시절에 집사람이 이제 어디서 패션 잡지를 보고 이게 이 벨트를 하는 것보다 진짜 멋쟁이들은 멜빵을 한다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쁜 색깔의 멜빵을 선물을 한 거예요. 예. 생일 선물로. 그 멜빵을 하는 사람은 이 벨트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벨트하고 멜빵하고 다니는 건 되게 촌스러운 건데 얘가 예. 그것까지는 알았어. 예. 그래서 벨트 빼고 멜빵하고 딱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부장이 뭐 시키려고 들어왔다길래 딱 본 거예요. 예.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자기 저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너 그게 뭐냐?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인지가 해서 그랬더니 왜 너 멜빵이 멜빵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때 이거 허리띠 잘 못 매니까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멜빵 아직 해줬잖아요. 흘러내리니까. 그거만 생각을 한 거야 이 친구는. 그래서 야 검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 멜빵을 하고 다니면 유치하게. 사람들이 초등학생으로 본다. 아유, 그 문화 정말. 네,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 그 특유의 이제 그런 그 어떤 옷 입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뭐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일종의 끼리끼리는. 그리고
이게 이제 특수부를 거쳤다는 나름 그 엘리트 검사라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예. 심재륜 그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는? 폭탄주 먹는 그거 폭탄주를 말씀하시는 마시는데 거죠? 옛날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심재륜 고검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예. 검찰에. 이분이 뭐 나름 강직한 검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늘 폭탄주를 소주 폭탄을 말아서 먹이면서 후배들한테 술을 엄청 잘 마신대요. 이 잔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갖고 마시는 거예요. 예. 이게 심재륜 그립입니다. 소주 잔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괜히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심재륜 그립으로 이렇게 소주 잔을 딱 들고 이렇게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 즐기는 거고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은 건배사라는 걸 하는데요. 건배제의라고 자기들끼리는 표현하는데 네. 그 무슨 사단장이나 뭐 이런 별자리를 하나 앉혀놓고 거기 이제 참모라는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 하루 종일 걸 써서 외우기도 하고요. 그 김정일한테 보내는 찬사처럼 오늘 이 잔을 주시니 하늘이 밝게 빛나고 뭐 진짜요? 예, 사단장 아니, 사실이에요 그게? 아, 정말입니다. 사단장님의 영도력을 받들어 부대는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잔을 바치겠습니다.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딱 마시거든요. 와. 그런 거를 검사들도 비슷하게 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문화나 검찰 문화가 원조를 따라가 보면 군대에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5.16 혁명 이후에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공문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공문 양식을 통일을 시켰고요. 예. 여기 보면 수신 발신해가지고 옆에 칸 그려져가지고 오잖아요. 네네네. 결제란 예. 있고 그 옛날에 군인들이 다 만든 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뭐 소속 기관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그 형식도 다 예, 그때 군대에서 다 만든 군대에서. 거고. 네. 그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나라가 독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틀이 갖춰져 있는 조직이 유일하게 군대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것들을 다 전파를 했고 군부 정권이 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룰과 문화에 맞게 그걸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검사들이 당시에는 군인들보다 우위에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름 그때 그 군사 문화에서 이거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수받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네요. 건배사 같은 것도 하고 폭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수 따지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서열. 이번에도 뭐 예. 보셨겠지만 뭐 몇 기가 뭐기 때문에 뭐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기숙사죠. 저도 경험했어요. 네. 제가 그 로스쿨 다니는 동안 그 지검에서 광주지검에서 실무수습 한 2주를 했는데요. 부장님 여기 앉으시는데 나이까지 다 따져가면서 이 순서를 맞춰서 앉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석가 앉았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생년월일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저희는 뭐 검사도 아니고 그냥 학생인데도 저희를 그렇게 앉히시더라고요. 경직된 사고방식들이 그렇게 그 너무 있는 당황하잖아요.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네. 그때 어릴 때 약간 호기롭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계를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때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사람의 인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뭐 이거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자기가 편할 때 늘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병원에서도 아, 그쵸. 병원에서도. 예. 그 수술방 군기가 제일 세다 그러거든요. 생명을 다룬다 네, 보면서. 그러면서 구타를 막 하잖아요. 여학생도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 하는데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하라고 때린다고 하는 거거든. 예. 그랑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서열이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들도 갖고 있는 그 검찰청마다 검사들이 그 몇 호실에 누가 있고 몇 부가 누구로 구성되고 이런 검사 배치표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 배치표에 보면 이름 옆에 기수가 다 써 있죠. 그거 주의 깊게 네. 보시면 그렇죠. 예. 법원은 기수가 안 써 있어요.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법원은 재판부 있고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순서대로만 써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검사는 반드시 기수가 써 있어요 옆에. 몇 기. 예. 그게 있고 군대네 군대. 네, 딱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 칸도 제일 기수 높은 검사부터 이렇게 쭉 써 있고 지네들끼리도 제일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 김남국 검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수석 검사님이라고 불러요. 김남국 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석 위에는 부장이 있는데 부장하고 수석 사이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가 부장이고 부장 위가 임원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검찰은 부장보다 차장이 훨씬 높잖아요. 네. 예. 차장은 검찰청의 2인자를 차장이라 그러고요. 그럼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뭐 부르니까 그건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을 부를 때도 김남국 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김남국 부부장 검사님, 김남국 부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책이 없는데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 아직 안 네. 나왔는데 네. 부부장 검사라고 돼 있으면 김남국 부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부장은 김남국 부부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예. 그것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김남국 부장을 불러준다. 부장님이라고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속성 때문에 호칭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도 부장이라고 부르고 부장도 부장이고 평검사는 또 수석이라고 불러가지고 고참검사를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서열 내지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검사가 초임으로 발령이 날 때 검찰 배치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요. 특이한 게 법원은요. 사법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임관 성적이 되는데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이제 그 TO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명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TO가 정해지면 성적 순이에요? 네, 전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순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아이고. 성적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이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또 법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서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네 방향의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 그러면 순서대로 동서남북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예. 배치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열도 그렇게 돼 있고 발령나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중앙 다음에는 예. 동남북서예요. 왜요? 왜요? 그게 예. 관할이 크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아. 그게 이제 사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내부적인 얘기는. 좀 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동남북서. 데를. 네, 동남북서가 순서입니다. 어. 그래서 중앙 다음에 동남북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장을 시켜줄 때도 같은 원장이니까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목동 살면은 남부지방법원장 하는 게 좋지. 바로 집 가까우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지방법원장 하는 걸 더 원한다고요. 서열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도 동남북서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법원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가 이제 상서열자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인천. 아, 서울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로. 네네. 의정부, 인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의정부는 사실상 서울처럼 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처음 발령이 나는 사람을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는 사람을 경판이라고 그러고요. 판사들은 서울경자 경판.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춘천, 뭐 대전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걸 네. 향판이라고 부릅니다. 향판. 네. 그래서 경판과 향판의 차이는 향판은 지방 근무를 한 4년 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한 3년쯤 있을 수 있고 경판은 서울을 4, 5년 한 다음에 지방 가서는 2, 3년만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경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 향판을 자기가 원해서 네네. 거기에만 머무는 분도 네, 계시다고 향판이 그러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발령 날 때 그렇게 구분하는 향판도 있고 네.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여기만 있겠다라고 신청하는 지역법관이 향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근데 요새 최근에 폐지돼가지고 그런데 아 요새는 네, 없고요. 문제가 많다 문제가 그래가지고. 있다고 폐지했는데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서울 중심으로 철저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서울 동남북서까지 채우고 나면은 대도시 순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대구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처음 가는 검사들은 전부 다 형사부 검사예요. 형사부 검사. 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먼저 한 수사를 송치받아가지고 수사지휘를 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부 검사를 하고 나면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모시던 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장이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 이 친구가 수사 능력이 있다, 내지는 내 마음에 든다, 술을 잘 마신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예, 예. 그래서 이 부장이 다음에 서울로 올라갈 때는 검사는 서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좋게 말하면 수사 능력 순서대로 뽑혀서 가고요. 좋은 자리를 갈 때. 예. 예. 나쁘게 말하면 줄 잡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줄 잡았냐? 검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끼리끼리 얘기할 때 예. 세 번째 임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임지. 세 번째 임지요? 예. 첫 번째 임지는 되게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지검 이렇게 예. 발령이 났으면 예. 두 번째 임지는
그 관내의 지청으로 잠깐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중간에 서울에 조금 가까운 수원 쪽 정도로 왔다가 예.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세 번째 임지로 서울중앙지검을 들어오면 네. 앞으로 검사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세 번째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온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병우처럼 임관 성적이 좋으면 첫 번째 임지가 서울중앙지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저기 뭐 전주 뭐 저 광주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예. 내려가봤자 대전 천안이 한계예요. 아.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은 보면 지방 근무도 천안에서 해. 예. 아니면 수원 정도 뭐 이 정도 하고 그 지방으로 보기 어려운. 그렇죠. 예. 예. 하기 어려운. 예. 그다음에 뭐 지청장을 해도 여주지청장 이런 아. 거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에 하여튼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되는 데가 법무부나 대검으로 가야 돼요. 예. 법무부나 대검에 실무자로 갔다 와야 되고 예. 여기를 거친 사람들끼리만 나중에 대검의 과장, 법무부의 과장, 거기에 국장, 대검의 부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아까 변호사님이 지방에 근무를 할 때 뭐 술 잘 먹거나 네네네. 수사 잘하거나 이러면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딱 거기서 드는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갖고 다니면은 뭐 나겠다, 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사람 끌어가지고 승진시키고 이러면 뭐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 이런 카르텔, 우병우 사단 이런 거 형성되는 문화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똑똑한 때 사람들 자기가 데려갔을 때 내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을 써서 이제 뭐 네. 큰 걸 해결하고 네, 네. 그래서 말고 패밀리아 이런 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검사라는 게 도제 시스템으로 수사하는 걸 배우거든요. 예. 김 변호사님 로스쿨 다니셨지만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안 가르쳐 주죠. 가르치잖아요. 예, 예. 그거 가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배울 때 이게 이제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피의자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또 봐가지고 선배가 데려다가 가르치면 예. 금방 발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가지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초임 임관 성적은 안 좋아가지고 그 지방 검사로 왔는데 예. 부장인 내가 보니까 얘네 사위가 옛날 검찰총장, 얘네 장인이 옛날 검찰총장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랑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초짜 시절에는 아무래도 좀 순진하고 이러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자살한 검사도 한번 서울 나왔었잖아요. 남부지검 네. 지난해 예. 아무리 캐비넷을 열어봐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예. 새로운 사건은 계속 배당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실제로 하려면 정말로 새벽까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능력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빨리빨리 떼는 검사가 있고 예. 계속 붙잡고 있는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빨리 사건을 떼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고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빨리빨리 끝낼 수 있죠. 그래 뭐 네가 그런 놈이지 늘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그냥, 네, 그리고 네. 억울한 거 있으면 법원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제대로 평가가 안 되면 예. 아 얘는 사건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훌륭한 검사. 그 다음에 자기가 딱 봤을 때 영향가 없는 사건이라고 검찰에서 표현하는 예. 잡범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하고 예. 이건 뭔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사건들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 있을 수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윗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결론을 딱딱 내려주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나름의 도끼를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사건을 인지하는 검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우병우도 그걸 잘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쭉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예. 검찰은 네. 그런 그 경력을 되게 따지고 그렇다 보니 검찰청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이 검사가 쭉 경력이 나오잖아요. 예. 그 경력을 한 번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승진을 하고 더 출세할 비전이 있겠다 없겠다를 금방 판가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임기 안에 벌어지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무리를 하는 검사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변호사님 그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그 연수원 몇 등 했다. 네. 연수원 초임지 몇 등으로 해서 어디 부임지를 그 말씀을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드려야 되겠네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성적순으로 처음에 발령이 날 때 네. 그러니까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이었던 검사들은 네. 어디를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이었다는 얘기를
옆에 따라온 후배가 반드시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어머, 웬일이야. 그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안 하면 서운하겠네. 그게 점수대로 간 거니까. 그걸 전담해서 얘기해 주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지가 얘기해.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예. 나는 판사 임관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검사를 택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 그 성적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종합 성적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그 해에 150명 정도 발령이 나고 검사가 한 120명 정도 발령이 난다. 그러면 1등부터 150등까지는 판사를 가고 151등부터는 검사를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1등이 가가지고 나는 법원, 2등은 나는 로펌, 3등은 나는 법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법원이 딱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200 몇십 등 정도에서 법원이 끊어지죠. 그런데, 검사들은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200 한 7, 80등까지도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법원 가는 성적이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 성적이 또 중간에 뭐 한 70등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택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중앙지검으로 결국 발령이 나는 거거든요. 성적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초임이 중앙지검이고 나는 법원도 갈 수 있었는데 이걸 택했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성적으로 내가 높았다는 걸로 검사를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거든. 그걸 또 이 사람들은 일종의 컴플렉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수원 차석은 그거는 사실은 수석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분하지 저도.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근데 그것이 저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연수원 수석이다 연수원 차석이다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2년 동안인가요 연수원? 사실 변호사님도 연수원 수석 하시려고 했는데 아니, 어렵기는 해.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슨 좋은 학교라고 표현하는 데를 가고 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걸 붙으면 쟤는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반대예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본 사람에 의하면 이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머리가 각자가 좋은 분야가 있는 것이지 그쪽으로 서울대를 들어간 애들은 시험 보는 재주가 탁월하게 발달을 한 거고요. 그럼 외우는 걸 잘하는 거죠. 그렇죠. 외우거나 그 짜여진 조합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재주가 발달해 있는 것이지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얘기하는 거를 주입시켜줄 때 이걸 쪽쪽 빨아들이는 능력은 있지. 근데 자기한테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창의력은 없는 거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고시를 보고 그 안에서 또 뽑힌 사람들끼리 연수원에서 시험을 보고 하는 거는 진짜 시험 보는 선수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선수들이 또 보면 보여요. 여기 보면은 아니 진짜로 얘는 이만큼 써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외우는 것처럼 딱 머리에 박혀요. 포토제닉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다른 모든 능력에서 탁월하냐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근데 검사들은 그런 식으로 줄을 세워서 임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소년등과 해가지고 대개 보면 시험을 빨리 내는 애들이 또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떠받들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시에 합격하고 졸업하자마자 또 연수원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우리 집안을 일으킬 인재고 뭐 어쩌고 하고서 나중에 가면은 또 뭐 너는 무조건 열쇠 3개를 누가 가지고 올 거야. 결혼할 때 되면 뭐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러는데 그걸 물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문화에서 한국처럼 학벌을 따지고 그런 경력 따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남다 보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에서 그런 분야에서 좀 앞서가는 면도 분명히 있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생을 놓고 다루는 일들이 있고 우리도 변호사 하면서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의 삶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부분이 억울하고 내가 이걸 꼭 이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걸 호소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들어주고 올바르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면 시험 잘 보면 반장을 시키잖아요. 예. 그럼 반장이 선생님을 대신해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예.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응? 떠든 사람 이름 적어서 선생님이 때리게 하거나 예. 아니면 좀 심한 선생님들은 반장한테 위임을 하잖아. 때리라고. 네가 때리라고 하잖아.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때리고. 예. 그러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 하나 높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때리고 이름 적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뒷줄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뭐 쌈치게 하고 플레이보이 사진 갖다가 나눠서 돌려보고 이런 애들은 항상 문제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예. 모범생이고 저기는 문제라고 구분을 예. 했잖아요. 예전에 예. 학교에서. 그러면 그게 나중에 지나가지고도 직업으로도 연결이 돼가지고 나는 당연히 너를 조사해서 그대로. 처벌하는 사람이고 너는 벌 받는 사람이고 이런 관념이 박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되게 나쁜 거지. 아, 근데 우리가 오늘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간 건가요? 이제 본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 검사들 문화가 결국에는 좀 성적 지상주의. 네. 뭐 연수원 성적이 끝까지 내려가고 초임지 아니, 판사가 그렇지. 예, 뭐 초임지 어디 서울중앙지검으로 받았냐 요거를 끝까지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명하복 위계질서 뭐 이런 걸로 되는데 근데 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기업도 사실은 그랬었잖아요. 네. 군대도 그랬었고 그런데 군대도 변하고 있고 기업도 변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서울 남부지검의 서울법대 출신의 그 아주 유망한 검사가 부장검사가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욕설하고 새벽에 막 불러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정하지 못하고 정말 불행하게도 이제 자살을 선택을 했는데 왜 도대체 이 검찰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인지 다른 곳도 사실은 뭐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비슷했잖아요. 근데 뭐 기업도 바뀌고 군대도 바뀌고 그랬는데 왜 검찰은 바뀔 수가 없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도제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임검사 시절에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달라지고 수사 능력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역량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3번의 임지가 거쳐가지 않는 중간에 중요한 사건에 한번 관여를 해보거나 예.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해보면 사건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 지방을 전전한다거나 작은 검찰청만 전전하게 되면 소소한 사건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검사로서의 역량도 많이 저하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자꾸 컴플렉스가 쌓이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 본인의 한계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요. 자리에 예. 대한 집착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번째 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장래가 거의 판가름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니 예. 그걸 계속 의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검을 가느냐 못 가느냐 법무부를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검사로서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힘 있는 간부나 선배들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저 눈에 들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또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준화 이후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소위 예전 그 명문고등학교 출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은 동창회 같은 데나 어떤 기수 모임 같은 데 나와가지고 늘 한탄하는 게 예. 야, 내가 고등학교만 여기를 안 나왔어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도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배만 잘 만났으면 누가 끌어줬다면 네네. 그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를 내가 고등학교 선배가 누군데 내가 그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하물며 심지어 이명박 정권 때는 내가 왜 고대를 안 가고 연대를 갔을까 이런 거 한탄하는 놈들도 많았다고. 내가 포항에서 태어날 걸. 그렇지. 하다못해 포항에서 내가 포항에서 태어날 걸. 포항에서 못 태어났을 거면 경주에서라도 태어났으면 가능한데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그 이유가 어떻게든 눈에 들어서 좋은 자리를 가고 싶고 그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보상이 크지. 그거는 개업한 이후의 보상도 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결국에는 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시스템 그 틀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는 일종의 관행으로 그게 눌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동일체의 원칙 이런 거는 법에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법으로
법으로 아예 그걸 제도화 시켜버렸는데 예. 거기서 나를 벗어나서 뭐 중불나게 혼자 살겠다? 예. 이런 사람들이 쉽지 않죠. 아니 근데 그 검사 동일체 원칙도 참여정부 때 이거 문제 많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이제 뭐 말은 바꿔가지고 검사의 네. 조문을 아예 바꿔가지고 상관의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거의 뭐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 실제로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민정비서관이 지 맘대로 다 지휘한 거 아니에요. 우병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무슨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제 폐기됐습니다. 제가 이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다음에 장흥지청 같은 데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굿바이 이렇게 되는 너는 중앙지검 절대 못 가. 너는 평생.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아 씁쓸하네요. 예. 우리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나요? 네네 지금 본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댓글 중에 하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조직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찰은 제일 높은 사람이 경찰청장인데 검찰도 분명히 검찰청인데 이거는 왜 검찰총장이라고 합니까? 권위의식의 발로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쓰신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거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관료 사회고 그 과거급제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 호칭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게 되게 이제 심한 게 있습니다. 원래 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각부의 밑에 있는 산하기관으로서 부속돼 있고 예. 그 청의 장들은 차관급인 게 원칙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국세청장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차관급이거든요. 차관이죠. 예. 네. 그리고 딱 한 명밖에 없고. 근데 검찰은 대검찰청이라고 돼 있고 대검찰청의 장 이름이 대검찰청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검찰청의 2인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대검차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총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장관급이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청장이 아니고 총장이다. 네, 나는 너네랑 같은 차관급 급이 다르다. 총장이 아니고 급이 다른 장관급이다. 실제 장관급이에요. 실제로 장관급입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그렇게 총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책임자가 서울대학교 교장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총장이잖아요. 네. 그것도 장관급이기 너무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데도 그 학교 총장도 네, 그런 네. 거구나. 서울대학교 교장이지 왜 서울대학교 총장이겠어요. 그것도 총장. 그 다음에 육군본부의 제일 높은 사람. 참모총장. 육군본부 부장이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이죠. 네, 네, 네.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도 별 4개짜리도 장관급이거든요. 예. 그렇게 총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장관급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제 이게 굳어졌고. 권위적이고. 네, 그렇다 보니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경찰청장을 누군가가 경찰총장이라고 인터넷에 잘못 쓰면 굉장히 검사들은 짜증을 냅니다. 그건 청장이다. 네. 절대 총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누가 검찰청장이라고 쓰면 굉장히 부귀하죠. 또 이거는 나를 비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윤석열 씨는 예.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장이라고 기사에는 나오지만 예, 그쵸. 중앙지검장이라고 나오지만 예. 이 사람의 공식 명칭을 풀네임으로 써라. 그러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아니고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씁니다. 검사장. 예. 이 검사장이라는 용어가 직급이 되기도 하고 직책이 되기도 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차장도 검사장이거든요. 예. 검사장급인 거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검사장이라는 거는 왜 검사장이라고 하냐면 이것도 역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자리인데 검사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검사장이라고 하고. 풀네임이. 네. 예. 검사는 그러면 왜 굳이 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냐?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청 자체가 독립된 관청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검찰청법상 검사 하나하나가 독립된 관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달리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장이 최종 결재를 해야지 국세청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고 의견이 되는데 검찰청은 사건 하나하나 단위로 검사가 직접 결정하는 게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행정법상 독립된 관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모아놓은 수장이기 때문에 검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그걸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장님이 뭐 오늘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장 바로 밑에가 차장이 있는 거고. 아하. 큰 검찰청은 차장이 3명, 2명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작은 데는 1명만 있고요. 차장 밑에 부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정치인 한 분이 재판을 받아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네. 검사 한 사람이 예. 국회의원을 지목을 해가지고 예. 저거를 내가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걸어서 내사를 하기 시작해서 괴롭히기 시작하면 예. 정말 괴롭다. 그러니까 장관도 벌벌 떨게 만드는 국회의원이 검사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운 순간들이 많다. 그거 막 빨리 떨어지지도 않고 결정도 안 해주고 계속 물어보면은 계속 그냥 하고 있다고만 하고 이렇잖아요. 것들. 네. 선거법은 공소시효라도 짧죠. 네. 다른 걸로 하면은 정치자금 관련해서 무슨 첩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걸고 계속 주변 사람들 불러가고 한 달에 한두 명만 부르고 이러면 미치거든요.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네. 다들 그 당사자들은 아주 스트레스 엄청 네.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검사 하나가 나를 겨눠서 이렇게 해도 정말 피곤한데 그 검사 대여섯 명을 데리고 있는 게 부장검사다. 아. 그 부장검사를 한 7, 8명 거느리는 게 검사장이다. 그 검사장을 10명 데리고 있는 게 검찰총장이다. 예. 함부로 못하겠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 막강한 존재냐.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제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게 직원들이 부를 때도 검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청장님이라고 절대 안 부른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청장이라고 불러도 되지 거기는 차관급이니까. 네. 근데 검사장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역시 다른 청장들과 차별화되는데 나는 뭔가 특이한 차관급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심으로는.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청장이라는 용어를 절대 안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있으면 거기는 검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주지검 밑에 남원지청, 정읍지청, 예. 군산지청 이런 게 예. 있거든요. 거기에 장들이 남원지청 같은 데는 검사가 3명밖에 없어요. 군산지청은 조금 커. 도시니까 여기는 부장검사도 있는데 남원은 부장검사도 없어서 청장 자체가 예. 지청장 자체가 부장검사급이에요. 아.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지청장, 김남국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변호사님, 저 플레임이?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저 지금? 어떤 변호사님이 뭐 남원지청장, 어디 네. 지청장 해가지고 검사 한 100명 이 정도 거느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3명. 3명짜리 지청장도 와.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시겠네요. 아니, 뭐 결코 우습게 본다는 건 아닌데요. 저는 한 100명쯤 거느리신 줄 있고. 알았는데. 아니, 지청장도 규모가... 다 레벨이 있어요. 아, 지청장도 수도권 세상에. 지청장들은 자기 밑에 차장이 있는 지청장도 있고 예, 예. 자기 밑에 부장 붙어 있는 지청장도 있고 아하. 아무도 없는 평검사만 있는 지청장이 있는데 예.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지청장은 남원 지청장은 지청장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네. 그거는 또 죽어도 청장이라고 하네. 아, 그건 반드시 청장님이라고 불러요. 장 청장님. 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청장은 사실은 1급이 부장검사기 때문에 끼케야 1급이나 2급 정도의 의전서열인데 예. 요거는 청장이라고 해야지 높여주는 거죠. 아, 그러겠네요. 네. 네네. 자기들끼리 다 서로 높여지고 스스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서로 예, 이렇게 근데 도와주면서 가는 그거하고 거군요. 비교되는 또 재밌는 경우가 구청장이에요. 구청장님들도 구청장이라고 안 부르고 청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마포구청장을 청장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직원들. 아, 그럼 차관급이 되는구나. 그렇죠. 아하.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서울시청의 우두머리를 서울시청장이라고 안 하잖아. 그렇죠. 저 사는 이상할. 양지 면사무소의 책임자를 양지 면사무소장이라고 안 하거든. 예. 그렇죠. 가평군청에서도 가평군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마포구장, 마포구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룰에 따르면 거기만 구청장이야. 그래서 지난번 요번 앞에 지방선거 때인가 우리 민주당에서 대거 서울 시내 구청장에 당선되셨을 때 구청장 회의에서 우리 용어를 좀 바꿉시다. 우리만 청장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 시청, 구청, 군청 다 청인데 예. 네. 우리만 청장이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구장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옛날에 동네 이장을 구장이라고 했던 거였으니까 구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 그게 대부분이 반대하셔가지고. 아무도 그걸 따르지 않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내려오던 일종의 오늘은 권위의식이. 이 청장에 대한 용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이게 이게- 차관급인데 요것을 네. 이 실제로는 차관급인 사람들은 그거를 올리려고 네. 다른 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또 그게 청장이라고 붙일 만한 자리가 아닌데도 일부러 네, 그렇게 네, 그런 데도 청을 쓰는 거군요. 네. 아, 그게 너무 속이 보이네요. 그걸 또 구분하려고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 내부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좀 실소가 나오는 하위 문화 같은 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법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네.
그 점심시간 때 서초동에 가면은, 의원님 점심시간 때 서초동에 가면은요, 점심 식사 마치고 이렇게 판사들이 나오거나, 점심 식사 하러 가는 판사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판사일 것이다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뭔지 아세요? 그게 예. 여기다가 판사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정장을 하고 다니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어두운 톤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 삼각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삼각형으로 다닙니다. 삼각형으로. 아. 이게 뭐냐면 합의부가 재판부가 밥 먹으러 가면 부장 판사가 항상 재판장의 가운데 앉고요. 꼭지점. 가운데 앉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왼쪽에 앉은 사람이 우배석 판사라고 그래서 상서열이고 3명 중에 예. 오른쪽이 좌배석이라고 그래서 말석 판사인데 예.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때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여요? 항상 그 대형을 어머, 웬일이야. 진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셋이 다녀요, 그럼? 셋이서 그러니까 넓은 길에 항상 셋이 다니고요. 부장이 항상 가운데. 좌우도 딱 네, 맞춰서. 좌우도 딱 항상 어머. 서서 다니고. 어머, 그다음에 이 방송 듣고 나서부터 그 삼각편대가 헤쳐지는 건 예, 아닐까? 이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이거 많이 안 보니까 아마 계속 그러고 다닐 거예요. 네. 삼각형으로 다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좁아지면은 삼각형으로 못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한 줄로 서야 되는데 항상 부장이 맨 앞으로 가고 어머, 아, 그 순서도. 그렇지. 와. 우배석 판사가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재밌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그러면 검사들도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초동에서 예. 갈 때 판사들이 그렇게 삼각형으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내일이라도 진짜 가서 보시면 한 12시 반쯤에 그 셋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가운데 사람은 항상 뒷짐을 쥐고 있고 옆에 배석 판사들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걸어갑니다. 이게 어머나,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 다니는데 사진 찍어서 올리자. 얼굴만 재밌는 게 가리고. 얼굴만 가리고. 야, 검사들은 그렇게 예. 몰려다니지는 않아요. 검사들 아, 그렇게 네. 몰려다니지는 않고 예. 부회식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검찰청은 한 부의 구성원이 부장검사 밑에 검사가 적게는 한 4명, 서너 명에서 많으면 7, 8명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가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경우는 뭐 월말 정도에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이 간절기 때요. 봄, 가을 이럴 때 조금 와이셔츠만 입고 있기에 조금 썰렁할 때 네. 되게 사람들이 이 자켓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잖아요. 걸치죠. 어느 회사나 비슷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검찰청에 가면 가디건 입은 사람이 한두 명 내지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검사들도 그렇고 예. 수사관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왜요? 검사들은 잠바를 입고 있어요. 항상 어. 가디건을 안 입어요. 아. 왜 안 군인 같은 거네, 그러면. 왜 안 입냐 예, 그러면 예. 그것도 이제 검사로 처음 임관하면은 그 전수받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검사들끼리 지네들을 표현하는 은어가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칼검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칼잡이인데 우리는 칼잡이라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작업복을 입어야 된다. 미치겠다. 그래서 잠바를 많이 입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주 작업복. 잘 나가는 검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초임 검사 시절에 집사람이 이제 어디서 패션 잡지를 보고 이게 이 벨트를 하는 것보다 진짜 멋쟁이들은 멜빵을 한다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쁜 색깔의 멜빵을 선물을 한 거예요. 예. 생일 선물로. 그 멜빵을 하는 사람은 이 벨트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벨트하고 멜빵하고 다니는 건 되게 촌스러운 건데 얘가 예. 그것까지는 알았어. 예. 그래서 벨트 빼고 멜빵하고 딱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부장이 뭐 시키려고 들어왔다 딱 본 거예요. 예.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예. 너 그게 뭐냐?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인지가 해서 예? 그랬더니 왜 너 멜빵이 예. 멜빵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때 이거 허리띠 잘 못 매니까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멜빵 아직 해줬잖아요. 흘러내리니까. 그거만 생각을 한 거야. 예, 이 예. 친구는. 그래서 야 검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 멜빵을 하고 다니면 유치하게. 사람들이 초등학생으로 본다. 아유, 어? 그 문화 정말. 네,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 그 특유의 이제 그런 그 어떤 옷 입는 것부터, 네. 옷 입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뭐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일종의 끼리끼리는. 그리고 이게 이제 특수부를 거쳤다는 나름 그 엘리트 검사라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예. 심재륜 그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는? 폭탄주 먹는 폭탄주를 마시는데 옛날에 전설처럼 들리시네. 심재륜 고검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검찰에.
이분이 뭐 나름 강직한 검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늘 폭탄주를 소주 폭탄을 말아서 먹이면서 후배들한테 술을 엄청 잘 마신대요. 이 잔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심재륜 그립입니다. 소주 잔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괜히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심재륜 그립으로 이렇게 소주 잔을 딱 들고 이렇게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 즐기는 거고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은 건배사라는 걸 하는데요. 건배제의라고 자기들끼리는 표현하는데. 네. 그 무슨 사단장이나 뭐 이런 별자리를 하나 앉혀놓고 거기 이제 참모라는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 하루 종일 그걸 써서 외우기도 하고요. 그 김정일한테 보내는 찬사처럼 오늘 이 잔을 주시니 하늘이 밝게 빛나고 뭐. 진짜요? 네, 사단장. 아니,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입니다. 사단장님의 영도력을 받들어 부대는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잔을 바치겠습니다.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딱 마시거든요. 와. 그런 거를 검사들도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문화나 검찰 문화가 원조를 따라가 보면 군대에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5.16 혁명 이후에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공문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공문 양식을 통일을 시켰고요. 예. 여기 보면 수신 발신해가지고 옆에 칸 그려져가지고 오잖아요. 네네네. 결제란 예. 있고 그 옛날에 군인들이 다 만든 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뭐 소속 기관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그 형식도 다 예, 그때 군대에서 다 만든 군대에서. 거고. 네. 그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나라가 독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틀이 갖춰져 있는 조직이 유일하게 군대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것들을 다 전파를 했고 군부 정권이 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룰과 문화에 맞게 그걸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검사들이 당시에는 군인들보다 우위에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름 그때 그 군사 문화에서 이거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수받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네요. 건배사 같은 것도 하고 폭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수 따지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서열. 이번에도 뭐 예. 보셨겠지만 뭐 몇 기가 뭐기 때문에 뭐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육사죠.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그 로스쿨 다니는 동안 그 광주지검에서 실무 수습 한 2주를 했는데요. 부장님 여기 앉으시는데 나이까지 다 따져가면서 이 순서를 맞춰서 앉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섞어 앉았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생년월일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저희는 뭐 검사도 아니고 그냥 학생인데도 저희를 그렇게 안 치시더라고요. 경직된 사고방식들이 그렇게. 너무 있는 당황하잖아요.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네. 그때 어릴 때 약간 호기롭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계를 강조해야 그 속성 때문에 호칭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도 부장이라고 부르고 부장도 부장이고 평검사는 또 수석이라고 불러가지고 고참검사를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서열 내지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검사가 초임으로 발령이 날 때 검찰 배치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요. 특이한 게 법원은요. 사법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임관 성적이 되는데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이제 그 TO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네. 명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TO가 정해지면 성적순이에요? 네, 전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순위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아이고. 성적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이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또 법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서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네 방향의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 그러면 순서대로 동서남북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예. 배치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열도 그렇게 돼 있고 발령나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중앙 다음에는 예. 동남북서예요. 왜요? 왜요? 그게 예. 관할이 크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아. 그게 이제 사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내부적인 얘기는. 좀 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동남북서. 데를. 네, 동남북서가 순서입니다. 아. 그래서 중앙 다음에 동남북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장을 시켜줄 때도 같은 원장이니까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목동 살면은 남부지방법원장 하는 게 좋지. 바로 집 가까우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지방법원장 하는 걸 더 원한다고요. 서열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도 동남북서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법원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가 이제 상서열자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인천. 아, 서울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로. 네네. 의정부, 인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의정부는 사실상 서울처럼 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처음 발령이 나는 사람을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는 사람을 경판이라고 그러고요. 판사들은 서울경자 경판.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춘천, 뭐 대전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걸 네. 향판이라고 부른다. 향판. 네. 그래서 경판과 향판의 차이는 향판은 지방 근무를 한 4년 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한 3년쯤 있을 수 있고 경판은 서울을 4, 5년 한 다음에 지방 가서는 2, 3년만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경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 향판을 자기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때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사람의 인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뭐 이거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자기가 편할 때 늘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병원에서도 그쵸. 병원에서도 예. 그 수술방 군기가 제일 세다 그러거든요. 생명을 다룬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구타를 막 하잖아요. 여학생도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 하는데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때린다고 하는 거거든. 예. 그랑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서열이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들도 갖고 있는 그 검찰청마다 검사들이 그 몇 호실에 누가 있고 몇 부가 누구로 구성되고 이런 검사 배치표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 배치표에 보면 이름 옆에 기수가 다 써 있죠. 그거 주의 깊게 네. 보시면 그렇죠. 예. 법원은 기수가 안 써 있어요.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법원은 재판부 있고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순서대로만 써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검사는 반드시 기수가 써 있어요 옆에. 몇 기. 예. 그게 있고 군대네, 군대. 네, 딱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 칸도 제일 기수 높은 검사부터 이렇게 쭉 써 있고 지네들끼리도 제일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 김남국 검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수석 검사님이라고 불러요. 김남국 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석 위에는 부장이 있는데 부장하고 수석 사이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가 부장이고 부장 위가 임원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검찰은 부장보다 차장이 훨씬 높잖아요. 네. 예. 차장은 검찰청의 2인자를 차장이라 그러고요. 그럼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뭐 부르니까 그건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을 부를 때도 김남국 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김남국 부부장 검사님, 김남국 부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책이 없는데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 아직 안 네. 나왔는데 네. 부부장 검사라고 돼 있으면 김남국 부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부부장은 김남국 부부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네. 그것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김남국 부장으로 불러준다. 부장님이라고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